네, 안녕하십니까. 조우승입니다. 작은 슈퍼개미님께서 써주신 태양광 2부 이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에 이제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가 유럽에 엄청 많이 포진되어 있고, 특히 폴란드, 독일, 그다음에 헝가리, 체코와 같은 나라가 정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 에너지원, 그러니까 석탄이나 가스와 같은 ACOE, 그 석탄이나 가스를 활용해서 발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엄청나게 급등을 한 거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차트 보시면은 가스가 81, 콜이 석탄이 74. 이에 반면에 상대적으로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발전하는 ACOE는 상대적으로 낮은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비용적으로도 더 효율적이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에너지원 가격 급등에 꾸준히 낮아져온 기술적으로나 원자력 규모의 발전이라든지 혹은 설치하는 측면이나 운반 비용 이런 거에서 계속 이제 좀 기술 개발을 하게 됨으로써 꾸준히 낮아지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로 LCOE가 역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설치가 가능하다. 원전이나 풍력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이거든요. 여기 원전 같은 경우에 통상 7년 정도, 7년 이상 9년 정도 이렇게 걸린 거 보실 수 있겠죠. 쭉쭉 내려서 풍력 같은 경우에도 리드 타임이 길고 물류 차질도 부담스럽다. 그래서 2년에서 4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유럽은 급하잖아요. 지금 원가가 천연가스라든지 원유라든지 지금 비용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라서 전력 요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당장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요새 태양광이 좀 유럽 향의 매출이 좀 잘 나올 것 같다라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우호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 부품이나 설치 작업이 상대적으로 간소해서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짧다. 1년 내외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산업적이고 이런 배경 때문에 태양광이 실적이 좀 잘 찍히지 않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회색 바가 원래 기존의 애널리스트들이 산업을 전망을 했는데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다 상향을 하게 됐죠. 이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팩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향으로 천연가스를 잠그고 있는 그런 무기화 이런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전환 필요성이 높아진 태양광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태양광으로 인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비중이 대폭 이제 좀 당겨지고 있다. 시기가 당겨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태조 2방원 해가지고 전에 뭐 발표했죠? 원전 발표했었죠. 그리고 방산 발표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태양광 발표하고 있는데, 이 태조 이방원이 왜 이슈가 됐냐라고 보면 공통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지정학적 이슈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메인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재료나 이런 이슈가 안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섹터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 뭐 당장 끝날지 안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끝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만약에 투자자 입장이라면 이런 부분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과거와 달리 확실히 높아진 가격이죠. 가격 인상 여력. 싸다. 그러니까 ACOE 측면에서 기존의 전통 에너지원보다 태양광 풍력이 한참 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적인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혜자가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러한 배경으로는 러시아가 가스 잠금이 가장 커요. 전쟁 때문에. 그래서 지정학적 갈등이 크고 화석 연료도 대세적으로 투자가 감소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메인은 지정학적 갈등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때문에.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원이 꾸준하게 ACOE가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70% 하락을 했죠. 14년, 10년 만에, 아니 한 8년 만에 45달러 70% 했고, 꾸준히 ACOE가 지금 태양광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모듈 가격에 이를 반영하지 못했었다. 폴리실리콘은 패널을 만드는 원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ACOE 자체가 높으니까 굳이 왜 우리가 태양광을 발전을 해야겠어. 천연가스나 전통 원료로 ACOE가 더 적은데, 그렇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리더라도 모듈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하지만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지금 역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연가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가격을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가격 결정력이 없었다. 왜? 전통 에너지원에 비해서 ACOE가 높았기 때문에. 지금은 천연가스가 올라서
지금 가격을 반영한 거 보실 수 있죠. 모듈 가격이 추가 가격이 최근에 올랐어요. 불과 1년도 안 돼서 이만큼 올랐죠. 거의 몇 배 올랐습니까? 한 3, 4배 오른 것 같은데.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태양광 책임 판가 인상 여력이 확보되었다. 왜? 전통 에너지원들의 발전비 상승해서.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석탄 천연가스가 2020년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전 비중이 높죠. 근데 지정학적 갈등 고조, 러시아 거래에 인해서 유가 엄청 올랐고 특히 석탄 천연가스 정말 많이 올랐죠. 말도 안 되게 올랐고요. 그래서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 비축률 한번 보십시오. 80%가 목표인데 지금 아직 못 채웠어요. 한 60% 좀만 넘었고.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미국이나 아프리카산 천연가스를 구매하려고 하고 있고 60%가 올라있긴 했는데 아직 목표 부족하다. 그래서 신재생 태양광 빨리 설치해야 된다. 뭐 이런 이슈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좋다. 근데 세 번째 특징이 이제 태양광 밸류체인은 중국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밸류체인 도식 한번 보실게요. 태양광 패널 원재료 폴리실리콘으로부터 인곳을 만들고 웨이퍼를 만들고 셀 만들고 모듈 만들어서 시스템 만든다. 좀 반도체랑 좀 비슷한 용어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는데 어쨌든 태양광 산업 가치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디테일한 건 산업 레포트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 체인의 중국 점유율 한번 보시죠. 빨간색이 중국인데 다 거의 75% 이상으로 저는 보입니다. 차근차근 보이면은 가장 원재료 따린 폴리실리콘에서 더 원재료의 메탈 실리콘을 정제해 생산하게 되는데 태양광의 80%나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 반도체 사용한다고 있는데 생산하는 국가는 10개국인데 중국이 전 세계 생산 능력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태양광 기업은 폴리시콘의 96%를 중국에서 수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OCI가 지금 한 자릿수로 생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 회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어요.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인곳 웨이퍼 한번 보시겠습니다. 폴리실리콘을 가공해 기르면 인곳이 만들어진다. 이거 얇게 판 형태로 자른 웨이퍼가 되는데 인곳 생산의 가장 큰 비용은 유틸리티 비용이라고 하네요. 이거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에너지 비용이나 인건비, 수송비 같은 비용을 절약하면 인고 웨이퍼 만드는 업체에 그 이제 마진이 많이 남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와 폴리실리콘의 원활한 공급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중국에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중국 10개 기업이 98% 생산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중국의 세계 기업이 전체 71%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기업이 중국과 경쟁에 뒤처지면서 많이 파산했다네요. 네, 세 번째 밸류체인 중에 태양광 셀인데 태양광 셀 여러 종의 태양광 패널 조립해 만드는데 80% 이상이 중국에서 제조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중국이다. 하나 큐셀이 있네요. 여기에 밸류체인에. 그래서 중국 기업들은 수직 계열을 통해서 전반적인 사업을 영위하며 경쟁력을 견고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도 6개 기업이 있었는데 많이 파산을 했고 포기했다고 하네요. 모듈과 다음 이제 밸류체인은 모듈입니다. 공동 자동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서 기술적 난이도보다는 제조보다는 조립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태양광 공급망 근처에 모듈을 생산할 경우에는 비효율 정감이 가능하다. 뭐 운반비 측면에서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글로벌 수요 국가들, 미국 등은 자국 내 생산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압도적이죠. 77% 정도가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기업으로 하나큐셀이 있네요. 그래서 중국의 소비에서 30%에서 50%를 중국에서 소비하고 수요처도 가장 크다고 하네요. 정부 주도하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래서 2010년까지 미국은 독일 기업이 솔라월드, USA 중심으로 성장했지만 중국 가격 급격한 하락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사업이 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왜 이렇게 밸류 체인을 장악할 수 있었냐 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중국 자체가 시장이 엄청 크고 정부가 엄청 공산주의다 보니까 자국 국가 기업들을 자국에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했고 뭐 자금이나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반도체도 지금 이런 식으로 성장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태양광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 낮은 광전 효율을 비용 효율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대응적인 특성이 있는데 이건 3부 2에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